네, 마켓 이슈 앤 전략인데 오늘의 주인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청주대 그리고 또 그 차의과대학 차의과대학 그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부터 교수님이라며 정식으로 부른다며. 나사렛대학교에서 위촉장 준다고. 아, 위촉장 받고 왔으면 제출해야 돼요? 왜 제출. 원래 갔어야 되는데 제가 산타내게 힘들고 또 일정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다음에 가면 받아야 되네. 받으면 되죠.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아, 그래요? 네. 세 군데나 가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그럼? 네, 지금 현재 3군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청주, 그다음에 천안 나사렛, 판교. 네, 판교 판교 차의학과대학. 그건 어땠어요? 그것도 이제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분위기 괜찮다라고 보는데 한 분은 왜 제외해요? 한 분이 수익이 좀 많이 나셨나 봐요. 네. 저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일단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됐든 아직 거기 교육을 오신 분들이요. 한 그룹의 임원분들이랑 대표이사님이거든요. 아, 단체로도 강의를 들어요? 네. 네. 그 대표이사님이 안 오셔갖고 한 분이 밤이 됐으니까 한잔 하자. 안 됩니다.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왔거든요. 네.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월달 공개 강의 한번 또 해요. 공개 강의? 네. 8월 달에? 네. 8월 초 토요일 날.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그때 또 얘기하죠 뭐. 네. 거기는 이제 기억을 못해.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려봤자 기억 못하겠고요. 오늘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제 저희가 잠시 화면 보여드렸고요. 저도 아침에 방송했고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저희 아들은 여기 미치는 애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요?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세요. 소개 안 했나 우리 소개했죠? 했어요. 네, 뭐요? 사실은 그 AR 게임은 우리나라가 5년 전에 이미 개발했다가 망했었습니다. 거의 자기가 만들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올레에서 무료로 이런 이제 그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레 캐치라고 해갖고 가상현실에서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누르면 게임이 나타납니다. 캐릭터가 나타나면은 그 배경으로 해서 캐릭터를 누르면 올레 캐치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이 이벤트성으로 이제 뿌리고 나서 별로 그렇게 흥행을 못하고 바로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났으나 제가 보아하니 그때 그 사장이 누군지 기억 날 것 같네. 그게 예전에 정보통신 장관함도 그런 분이 했을 거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AR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먼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흥행성으로 아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죠. 가죠 이제. 네. 포켓몬 고 해고 가시죠. 고고고 해야죠. 고고고 해야지. 네. 홀로렌즈를 제가 예전에 좀 언급을 했었어요. 채널 K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증강현실과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틀 전부터 포켓몬 고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증강현실이 어제 또 뉴스로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슈가 큰 이슈로 테마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IP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GPS에 대한 얘기죠. 국내 쪽으로 못 들어오는 건 구글 지도를 국내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삼척이나 속초 쪽에 뭐 포켓몬 잡으러 간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포켓몬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도시정령이라고 벌써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카페에서. 네. 그래서 잠깐만 그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그거를 바로 찾아갖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중국 카피품. 네. 유사 게임인 도시정령 고가 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강현실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AR이 그 동안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건 사실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세 개가 매치가 됐다라는 거죠. 세 개의 IR이라든가 GPS,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 매치가 되게 되면서 하나의 또 산업으로 육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이제 포켓몬 고로 인해서 증강현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포켓몬 고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켓몬 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게 있어요. 밴드가 주목이 받죠.
뭐 1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5만 원까지 밴드, 그러니까 웨어러블 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차게 되면 포켓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포켓몬 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개인 정보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포켓몬 고 증강현실에 대한 대중화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원래 아이언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포켓몬 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또 유튜브로 한번 좀 보고 1분 한 55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보고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포켓몬 고로 인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VR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를 써야 됐었는데 그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항상 필수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더 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젊은 사람들만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네. 60대, 70대들도 포켓몬 고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1분 55초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게 되면서 일단은 뭐 포켓몬스터를 구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게 되면 친구끼리 또 격투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그게 아마 나중에 또 흥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켓몬 고의 인기가요. 네. 틴더라고 있어요. 네. 이게 만날 수 있는 채팅 앱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벌써 뛰어넘었고요. 사용 시간을 보게 되면 포켓몬 고가 SNS, 그러니까 왓츠앱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스냅챗, 메신저를 시간대를 뛰어넘었거든요. 하루에 43분을 포켓몬 고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왓츠앱은 30,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25분, 스냅챗은 22분, 일반 메신저는 12분을 쓴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스냅챗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포켓몬 고가의 인기가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술은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산이 좀 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적재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포켓몬 고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얘기를 안 해도 아시다시피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GPS입니다. 이 GPS를 통해서 항법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이랑 차이는 하나죠. 네. 실제 공간은 하는 곳을 CG를 입혔냐. 네. 진짜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보이느냐. 네. 이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증강현실은 축구 경기 중계 방송에 뭐 프리킥 위치에서 골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야구를 던지면 어느 위치에 들어왔는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석굴암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VR 기기를 쓰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석굴암 내부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드러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뭐 가상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게임 쪽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마 가상 세계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매출 규모 추이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보다 4배 정도 더 크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일단은 뭐 3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제 증강현실이 4배 많은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정도. 그리고 가상현실은 33조 정도 된다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시장은 커지는데 그 안에서 증강현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가상이 증강현실이 가상현실보다 커질 것인가? 그 구조가 여기 있는 거죠. 가상현실의 경우는 게임이라든가 3D 영화,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의료, 군사, 교육 이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이 되는데요. 증강현실은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VR 기계만 쓰는 것보다요.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그 이상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증강현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TV 스트리밍, 웹브라우징, 그 다음에 음성통화, 광고, 이 타깃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상현실보다 4배 규모의 시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증강현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특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증강현실 기술 특허 동향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부터 굉장히 그 특허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KT에서 5년 전에 증강현실을 통해서 뭐 이벤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특허권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과 VR 모두 특허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요. 일단은 VR 쪽이 기타 쪽으로는 굉장히 큰데요. 산업이라든가 게임, 그 다음에 그 외쪽 문화, 교육, 방송, 광고, 의료, 스포츠를 보게 되면 증강현실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강 쪽이 굉장히 크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VR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증강현실을 통해서 게임 시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막힌 그런 하나의 특정 산업이다 보니까 증강현실이 좀 덜 클 수 있었던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게 GPS로 넘어오는 건데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이 내비게이션에 보통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지도 이 서비스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인 GPS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PS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군사 목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 공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가 되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추적 과정까지 지금 다 적어놨는데요. 인공위성 4개를 띄워야지 이제 그 지도가 좀 정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 GPS, 뭐 위성의 GPS 수신기 신호 발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범위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그 북한 쪽에서 전자파 교란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 GPS가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전자가 생성되는 부분이요. 지면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험이 계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GPS에서 우리는 LBS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가 LBS예요. GPS에서 한 단계 좀 작은 거죠. LB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1,000만 이게 그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 달러 정도.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2조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LBS 시장이 국내에서 4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지금. 2016년이 지금 2조 1000억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포켓몬 고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실질적으로 GPS를 통해서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도량 아래로 떨어져 갖고 다친다거나 혹은 게임 하다가 넘어져 갖고 병원을 간다라거나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위험 사례, 범죄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GPS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초정밀 GPS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 시장이 1조 6천억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2조 1천억 시장과 함께 지금 1조 6천억 시장이라고 하면 4조 시장에 거의 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PS나 LBS 시장이 계속 클 수 있을 이유는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무인카가 성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인 거죠. 유럽의 경우는 드론으로 실질적으로 택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단계 넘어가야 될 큰 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의 경우도 지금 무인카로 인해서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 무인카가 이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 내비게이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르는 지역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좀 키거든요. 걸어가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 네. 차는 없으니까. 차는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 그 도보용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몇 분 정도 걸린다. 딱 이런 좋죠. 부분까지 네, 나오는 좋죠. 거죠. 네. 그런 만큼 이 개인 내비게이션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작년에 지난번 일본 갔을 때 막 썼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또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이드 수준이죠, 가이드.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분야에 이게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R 관련주, GPS 관련주까지 그냥 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딱 적어왔어요, 제가. 레드러버 조이스틱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그 외에 덱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게임 관련주가 엄청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GPS 관련주도 팅크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분야라든가 KTH 같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AR 관련주를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홀로렌즈에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홀로렌즈 쪽에서 대표적인 증강현실 관련주가 사실은 이슈가 많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게 한국 큐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한국 큐빅. 큐빅. 예. 네. 그게 그 AR 관련주로 가장 원래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찾아보시려면 어떻게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요. 다트 있죠. 정보 시스템. 다트. 네. 예.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가장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르셔갖고 제가 그 부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그 한국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회사명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시냐면 통합검색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통합 검색이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AR이라고 쓰는 거예요. 직접 거기다가. 네. 예. 증강현실이라고 한번 써보면요. 증강현실 관련주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네. 네. 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상장도 있고 비상장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강현실을 찾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바로 분기보고서를 열어보는 거예요. 분기보고서를 열어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AR 관련주라고 해서 나왔던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매출이 1%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테마가 됐든 기대감으로 올라갔든 어쨌든 실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즉 거품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거품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는 것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다트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통합 검색을 해갖고 증강현실이라든가 AR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다 나오고 있죠. 다만 거기에서 전체 기업에서 네. 이 산업이
혹은 이 테마군이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올 기업이 일단은 탑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다 자세히 나오나? 다 나와요. 하나하나까지? 네. 좋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누가 이게 테마다라고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요. 네. 한 번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면 그래도 안정성에 있어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뜬것 같은 얘기 아니라 다 트면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정확한 네. 풀이가. 네.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서 그 들어가서 일일이 실적 들어가면 사업 분야에 들어가고 그거 있는지 없는지 네네, 제대로 맞습니다. 있으면 거기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참고적으로요. 네네. 거기 오늘 그 교보증권 레포트 하나 보시면 네. 그 어저께 딱 한 군데서 썼거든요. 네. 그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 포켓몬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뭐. 네. 그러면 보시면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야. 3페이지짜리인데 긴가포 애널리스트가 썼나? 네? 긴가포 애널리스트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몰라요. 3페이지짜리인가 뭐 아니 네, 엄청 그 힘센 사람이 쓰는 것 같지 않아. 어찌됐건 간에 얘가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썼죠. 네, 그래서 관련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네네. 나와 있죠. 맞죠?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교보가 아니고 하나대투에서 썼네요. 제목이 뭐예요? 포켓몬과 닌텐도 모바일 사업 성공 가능성. 그거 말고 근데 그거 아닌데. 그거 말고 교보에서 쓴 거요? 네. 예. 어저께 쓴 거. 어제 쓴 거. 예. 나와요?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나오죠. 포켓몬고 흥행 해갖고 하나대투 오늘 또 나왔어요? 하나대투 나오고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나왔었네요. 그래요? 제가 말한 건 요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제일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제일 뒤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뒤에 장 보시면 여기에 거기가 어디 보면 그 종목을 언급한 게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관련 네. 종목을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인가 보네. 죄송합니다. 짧은 거니까 그 위에.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 나오죠. 뭐 조이시티, M게임, 한빛소프트, 드래곤플라이 뭐 이 정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단을요. 예, 뭐 아직 그 관련 있는 업체의 미래 시장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해외 업체들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 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조이시티, M게임, 한빛, 드래곤플라이, 스코넥, 비상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증강현실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픽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증강현실에 대한 좀 이런 수준의 그래픽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게임이니까 이게 지금 그 수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증강현실은 그 홀로렌즈에서 봤듯이 거의 실사하고 유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에 이제 그런 수준의 증강현실을 기대했던 건데 이건 이제 게임이 되니까 그냥 좀 게임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머무르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증강현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게 상장이 지금 보게 되면 팅크웨어에서 이미 시판하고 있는 지금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제 과연 이게 저게 되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쪽이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효용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적응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써 이거 이처럼 써? 저는 이걸 안 쓰는데 이거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거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 시간 앞에 이제 210km 남았다. 저 위에 사드 같네. 레이더 핑크 노래. 사드네 지금 사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보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걸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팅크웨어 내비 같은 경우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이나비인가? 핑크웨어가 그거예요? 예, 아이나비. 근데 이제 그 엑스원 내비게이션 익스트림 AR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거 보고 있으면 멀미나네 난. 예, 그래서 되게 좀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AR이 조금 약간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게임 쪽에서 가장 먼저 적용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게임은 뭐 그래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가장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그 꿈을 꾸는 분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 애가 게임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하고 우리 애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너 해라. 그러면 이런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포켓몬고를 보면서 이 증강현실이 수익이 나니 안 나느냐를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논란 많죠.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GPS는 수익 나거든요. LBS는. 근데 너무 증강현실에만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즉 LBS라든가 GPS 관련주로서는 실적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정신이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최고의 테마는 하나예요.
실적이죠. 그렇죠. 네. 실적이 최고의 테마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갖고 그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AR 관련주 중에서 뭐 게임으로서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LBS 시장에 확실히 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해외에서의 반응 이제 말씀드리면요. 해외에서는 이제 늘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정말 돼야 하면 이제 돈을 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닌텐도는 이제 어제 여기까지는 38%가 올랐었잖아요. 어저께까지 하면 55%가 올랐어요. 네네. 어저께도 10몇 프로 올라갔는데 뭐 닌텐도 살 돈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일본에서 사야 되고 아니면 미국에서 오티스 사야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키우면 아마 일본 주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안 되죠 아마. 그래서 예,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큰 시장 그 특정 게임이냐 AR이라든가 VR 같이 해서 그런 시장에서 관련주는 뭐가 있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가 골드만삭스에서 AR, VR 같이 해서 그 주식을 몇 개 부른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너무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시장에 뭐야 뻔하잖아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알파벳, 예, 그리고 인텔 이런 게 들어갑니다. 페이스북과 그 저거는 페이스북과 그 알파벳은 이제 OS를 그 자기네 그 플랫폼을 갖고 하는 거죠. 골드만이 잘못했네. 네, 네. 플랫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고요. IT 쪽으로 들어가면 의외에 들어가는데요. 인텔이 들어가면 인텔 뭔가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엔비디아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엔비디아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거가 여기까지 되면 알아. 퀄컴 들어갑니다. 퀄컴. 네. 그 다음 주식은 솔직히 오늘도 저는 오늘 이 주식 아마 이 회사는 아마 이성 교수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우리가 강의할 때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왜 몰라? 처음 말할 겁니다.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네. 하이맥스입니다. 하이맥스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네네. 이게 반도체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 그 시스템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캡이라네요. 이 회사.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얘기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약간 미국 기업, 미국 레포트 중에 하나 나온 거거든요. 하이맥스가 AR, VR 쪽의 솔루션 있잖아요. 네. 그쪽이 아주 캡이래요. 글쎄요, 저는 난 몰라 내용은. 저는 시가총액은 매우 작은데 국내에 이제 그런 비슷한 기업이 하여튼 적어도 이것도 쪽에 HIMX 적어두고요. 예. 하이맥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다 직접 수출한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코덱, 예. 그러니까 반도체 IP 기술 가지고 있고 반도체 만들고 코덱 그 칩셋 미디어예요. 칩셋 미디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올라왔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증강현실 쪽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중국에다가 그런 쪽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VR이나 AR이 이제 확산이 되면 될수록 지금 보게 되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동영상 스트리밍 압축 기술도 갖고 있고 그 반도체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제2의 퀄컴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 기억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맥스입니다. 이름도 쉽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하이맥스고요. 시가총액 15억 달러. 10억 달러고요. 예, 이런 회사 중요한 게 돈도 따박따박 버는 회사요. 돈 다 7억 달러 정도 매출했으니까 매출이 없는 회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완 세미컨덕터. 내만의 반도체 시스템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액이 뭐시면 바이로 그냥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로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